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김건희 다음 주 등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는 당연히 참석을 할 테고요. 근데 그 전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두고 윤 당선인 주변과 인수위에서 여전히 찬반 양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취임식 전에 등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가 될 인물인데 지나칠 정도로 자맹을 이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취임식이 당선 후 첫 공식 행보가 될 경우에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할 취임식이 엉뚱하게도 김 여사에게 과도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방선거 여론 이런 거를 의식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이죠. 김 여사를 향한 의혹과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 겁니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도 공방이 많았지만 이 7시간 통화 보도 때 오히려 여론 반전을 불러온 측면도 있는 만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의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김 여사가 이미 여러 정황들을 최근에 당선 이후에 SNS에 남기기는 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요.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이라고 적힌 상장 사진과 함께 텀블러 사용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동물학대범 처벌 관련 청원을 내걸고 열심히 퍼나르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환경과 동물 보호 이런 해시태그도 함께 달았습니다. 유기견과 유기묘를 포함한 7마리의 동물을 키우는 데다 동물보호단체 후원도 오랫동안 해온 만큼 앞으로 관련 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김 여사 측에 직접 물어보니까요. 약자와 환경 또 동물권과 같은 분야에서 향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언제냐가 관심사인데 오늘 첫 번째 물음표가 다음 주로 돼 있어요. 네. 또 계기가 있습니까? 네, 방금 환경, 동물, 그리고 약자란 키워드 설명드렸죠. 윤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약자와의 동행과 배려를 강조해온 만큼 김 여사도 약자와 관련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첫 일정이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다음 주인 20일인데요. 이 장애 인식 개선과 인권 신장을 위한 날로 올해가 42주년이라고 합니다. 막판 조율 중인 것까진 파악이 돼서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건희 다음 주 등판의 느낌표는 위기를 기회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경영학에서 많이 쓰이는 스왓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 이렇게 4가지를 분석하는 건데 항상 위기와 기회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대선 기간 이 김건희란 이름 뒤에는 항상 리스크, 위기란 표현이 따라붙곤 했는데 하지만 예상 외에 이 털털한 모습에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로 반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이 첫 등판이 윤석열 정부의 기회가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8년째 못 밝힌 진실입니다. 네. 오늘이 세월호 참사 8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슴이 먹먹한데요. 아직도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추모 메시지에 있는 표현인데요. 해마다 4월이 되면 더 아프다고 한 문 대통령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기억의 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어낼 것이라며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선체조사위와 사참위, 검찰 특수단의 특검으로 진실에 한 발 다가서긴 했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약속하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글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취임 이듬해인 2018년에는 사회적 참사 조사위가 출범을 했고요. 활동 기간을 2차례 연장을 해서 오는 6월에 활동이 끝나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이 안 돼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서 접근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또 2019년에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에 오른 17건 가운데 2건만 재판에 넘기면서 대부분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간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러니까 안 되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름의 집회를 기획했던 용해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했고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도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변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새 정부가 이어서 입법적, 행정적 지원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국민의힘 쪽에도 쌓인 감정이 크겠죠.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8년째 못 밝힌 진실의 느낌표는 추모 넘어 재발 방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의 논평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추모와 애도에서 더 나아가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존재 이유이고 추모와 애도에 그치는 정치적 나태함을 넘어 세월호의 진실을 찾는 것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되새겨볼 대목 같습니다. 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